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도 지난 세미나랑 같게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교재로 발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세미나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이 손실함수인데 신경망 학습의 목표가 최적의 매개변수 값을 찾는 것인데 이때 사용하는 지표가 손실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이 가장 작은 값을 갖게 하는 그때의 최적의 매개변수 값을 찾는 게 신경망 학습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의문사항이 들 수가 있는 게 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끌어내는 매개변수 값을 찾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럼 왜 정확도로 안 하고 그 탐색하는 지표를 손실함수로 사용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사항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신경망 학습에서 최적의 매개변수 값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과정이 진행이 되냐면 매개변수의 기울기 값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서로 해서 매개변수 값을 갱신하고 다시 또 계산하고 갱신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해서 최적의 매개변수 값을 탐색을 해왔어요.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은 로스 펑션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지표로 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가중치 매개변수에 대한 손실함수 미분값을 구해요. 그럼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중치 매개변수 값을 미세하게 변화를 시켰을 때 손실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손실함수가 적을 때, 값이 작을 때가 이제 정확도가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사실 저번에 제가 공식으로 다 일일이 설명드렸는데 왜 정확도로 바로 하면 되지, 왜 굳이 막 손실함수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돌고 돌아서 계산을 구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건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손실함수에서 미분값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지금 보시면 미분값이 음수가 나왔어요. 지금 이 가중치 매개변수에 대한 손실함수의 미분값이 음수가 나왔을 때는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x값이 증가할 때, 그러니까 이때 x값은 가중치 매개변수겠죠. 가중치 매개변수 값이 증가할 때 이 손실함수의 값은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바라는 방향인 거죠. 그러면 이때 음수가 나왔을 때는 가중치 매개변수를 양의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양의 방향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손실함수의 값이 작아지니까, 이게 저희의 목표니까. 그 다음에 미분값이 양수가 나왔을 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때는 가중치 매개변수 값이 증가할수록 손실함수 값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음의 방향으로 가중치 매개변수를 변화시켜야겠죠. 그래서 손실함수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미분값이 0이었을 때는 이거는 가중치 매개변수를 어떻게 변화를 시켜도 x값이 어떻게 달라져도 그냥 y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손실함수 값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변수 값의 갱신이 중단이 됩니다. 미분값이 0이 되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앞에서 배웠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정확도를 지표로 삼게 되면 다이렉트로 정확도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이때 문제점이 뭐냐면 정확도는 미분값이 대부분의 장소에서 0인 거예요. 그래서 갱신이 될 수가 없어요. 앞에서 미분값이 0이었을 때 매개변수 값이 갱신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정확도를 삼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미분값이 0이기 때문에 갱신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 100장의 훈련 데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35장만 이제 올바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정확도가 35%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매개변수들을 조정을 해서 정확도를 올리고 싶은데 얘는 그러면 훈련 데이터 중에서 36장이 바르게 인식되고 37장이 바르게 인식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때 이 신경망을 결정하는 매개변수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그 최적의 매개변수 값을 찾으려면 이렇게 망을 좁혀가면서 찾아야 되는데, 얘의 경우에는 일단 변수가 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막 조절을 했어요. 조절했는데 안 바뀌어. 그럼 또 얘를 막 갑자기 또 낮춰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정확도가 37%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방향이 맞는 건지 확신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갑자기 얘를 낮췄더니 갑자기 또 34%가 됐어. 막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매개변수를 조정을 해야 얘가 영향을 받는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딱 연속적으로 걔가 35.1, 35.2 이런 식으로 그 소수점으로 엄청 자세하게 연속적으로 표현이 되면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매개 변수를 이렇게 올리니까 얘가 지금 정확도가 올라간다, 낮아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얘가 불연속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불규칙적인 거죠. 36, 37 이렇게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지표로 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경망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의 미소한 변화에 반응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망을 좁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여긴 아니야 이렇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도로는 지표를 삼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손실함수 값은 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지표로 삼을 수가 있는 거고, 지표로 삼으려면 그 조건은 매개 변수의 작은 변화가 주는 파장도 반영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사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미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치 미분이랑 편미분이 있는데, 수치 미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걸 보시면 이게 그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공식의 의미가 0이 아닌데 0에 엄청 가까운 숫자잖아요. 근데 이걸 저희가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에서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0.00001 막 이런 이거보다 더 작은 수인데, 그런 수는 아예 파이썬 자체 약간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자동으로 반올림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0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완벽한 계산이 불가능하잖아요. 오차가 심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사치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수치 미분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값을 대입을 해서 예를 들어 이제 0.0001 이런 값을 h에 대입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약간씩 오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수식도 변경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편미분 방법이 있는데, 편미분은 뭐냐면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겠죠. 변수가 두 개죠. 이런 경우에 미분을 어떻게 하냐 하면 목표 변수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변수의 값은 고정하고, 그래서 하나인 미분으로, 변수가 하나인 미분으로 푼다. 예를 들어 지금 문제에서 x0가 3이고 x1이 4라고 줬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x0에 대해서 편미분 값을 구하고 싶으면 얘는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x0의 제곱 더하기 16으로 x1에다가는 그냥 4를 대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냅두고 얘 구할 거니까, 얘에 대한 편미분을 구할 거니까 얘한테 함수점을 맞추고 나머지 변수 값들은 고정적으로 할당을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변수가 하나인 미분, 저희가 아는 방식으로 풀면 되겠죠.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편미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함수를 미분한 것들을 이제 기울기들에 대한 벡터를 나타낸 표인데, 보시면 이 화살표가 이렇게 향하고 있거든요, 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각각의 지점에서 그 기울기가 방향이 낮아지는 방향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림인 거고, 그래서 기울기가 가리키는 쪽은 각 장소에서 함수의 출력값을 가장 크게 줄이는 방향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경사법은 기울기를 이용해서 함수의 최소값을 찾으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왜 함수의 최소값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로스 펑션의 최소값을 찾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딥러닝 학습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함수의 최소값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어떻게 찾냐면 기울기가 0인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기울기는 각 지점에서 함수의 값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는 지표를 기울기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도 배웠듯이 무조건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f'x가 0이라고 해서 그게 다 그게 다 최소값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외로는 극소값이 있을 수도 있고 안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장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게 안장점인데, 여기를 이쪽 방향에서 보면 얘는 극대값이죠. 근데 이쪽 방향에서 보면 극소값이에요. 그래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극대값이 될 수도 있고 극소값이 될 수 있는 점을 안장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소값이 아니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리키는 곳이 반드시 최소값이 있다고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사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지금 있는 위치에서 기울어진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동한 곳에서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럼 또 그 기울기 구한 데에서 일정 거리만큼 또 이동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경사법이 신경망 학습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최소값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소값을 찾을 때는 경사하강법이라고 하고 최대값을 찾을 때는 경사상승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최대값에다가 이 로스 펑션에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바로 또 최소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하강인지 상승인지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는 경사하강법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식을 알아보면 지금 이 예시는 변수가 2개인 경우인데요. 지금 자기 자신에다가 이제 갱신을 시키는 값을 빼주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 변수에 대한 편미분 값이고 그 다음에 앞에 곱해지는 거는 이제 러닝 레이트예요. 그래서 학습률인데 이 학습률은 뭐냐면 이 매개 변수 값을 얼마나 갱신할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근데 이 수치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률이 너무 커버리면 큰 값으로 발산을 해버리고 이게 좁혀지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너무 작으면 갱신이 안 되죠. 너무 미세하면 이제 자기 자신이나 마찬가지니까 거의 갱신이 안 된다.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학습률 값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겠죠. 여기서 갱신시키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해서 함수의 값을 줄여 나가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 예시 말고도 이제 변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편미분 값으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갱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중치가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값들을 최적의 값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W가 여기선 가중치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L은 이제 로스 펑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가중치에 대해서 로스 펑션 미분값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각각의 가중치에 대해서 편미분값들이 있는 거예요. 다 구해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이 어떤 의미이냐면 이 변수를 조금 변화시켰을 때 이 손실함수 값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지표가 이 값들이. 그래서 제가 예시로 만약에 이게 0.2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0.5였어요. 값이. 그러면 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수면 기울기가 양수면 이제 얘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로스 펑션 값이. 그러면 얘는 이제 낮춰줘야겠죠. 음의 방향으로 가져야 될 거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0.5면 이렇게 해서 손실함수 값이 낮아지는 거니까 얘는 그거죠. 잠깐만. 얘 음이니까 기울기가 여기죠. 얘는 이제 늘어날수록 x값이 늘어날수록 그 손실함수 값이 낮아지니까 얘는 이제 양의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 가중치 매개 변수 값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0.2, 0.5 중에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이제 얘가 더 크게 기여를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신경망의 학습 절차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미니 배치 단계입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 중에 일부를 무작위로 가져오고 그게 미니 배치고 그 다음에 이 미니 배치의 손실함수 값을 줄이는 것이 이제 이 신경망 학습의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니 배치의 손실함수 값을 줄이기 위해서 각 가중치의 매개 변수의 기울기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미니 배치가 무작위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확률적으로 무작위로 골라낸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하는 경사하강법이다. 그런 의미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갱신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가중치 매개 변수를 이제 구했던 기울기 방향으로 아주 조금씩 갱신하게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이 세 가지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5차 역전파법입니다. 이제 얘는 이제 줄여서 역전파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제 얘가 뭐냐면 가중치 매개 변수의 기울기를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앞에서 수치 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치 미분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차 역전파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기울기를 효과적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그림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서 이 계산 그래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계산 그래프인데 만약에 이런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A가 슈퍼에서 한 개에 100원인 사과를 2개를 샀다. 그다음 이때 지불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소비세가 10%가 부과된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계산 그래프로 나타내면 사과
사과가 있고 얘는 하나에 100원이다. 그 다음에 이 사과의 개수는 2개다. 그러면 이 두 숫자가 이제 위에 적히고 이 노드 하나에 수식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수치를 곱하고 그 곱한 값이 여기에 200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다음 과정 얘네를 계산한 그 결과값이 이 다음 노드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소비세가 10% 부과된다고 하니까 이 수치가 이 200에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게 지불 금액이 된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이러한 계산 그래프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각 노드에서의 계산들이 되게 국소적이에요. 지금 이 그림의 예제는 좀 적긴 한데 만약에 여기 배도 있고 귤도 있고 이래서 계산이 엄청 복잡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각각의 노드들은 얘는 그냥 곱하기 그냥 간단한 계산들일 뿐인 거죠. 얘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 계산한 결과들이 또 이어져서 들어가고 전달하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나왔을 때는 얘가 되게 복잡한 계산이 되는 거죠. 복잡한 계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간단한 그런 계산들이 이어져서 이 복잡한 계산이 마지막에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이제 자동차가 엄청 복잡한 많은 부품들이 들어간 엄청 복잡한 그런 물체이지만 실제로 공장에서는 분업을 하죠. 그래서 각각 되게 간단하게 조립하고 해서 걔가 또 합쳐지고 해서 자동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얘는 이제 중간까지의 이 계산 결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역전파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중간 과정에서 이제 미분을 하거든요. 이렇게 역전파로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제가 이렇게 딱 구해놓고 여기서 이게 미분값을 하나 구했어요. 근데 또 여기 미분값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구한 계산 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도 있어요.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릴 건데 그 다음에 순전파랑 역전파가 있는데 이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했던 게 순전파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게 역전파입니다. 그래서 역전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연쇄법칙을 알아야 돼요. 꼭. 그래서 이 연쇄법칙이 뭐냐면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합성함수가 있어요. 이제 이 t가 이 t인데 합성함수죠. 그러면 저희는 이 z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어요.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이 값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z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 t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 다음에 그 두 수를 곱해라 하면 여기가 이렇게 약분돼서 얘 미분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미분하면 2t 나오고 여기 1 나오고 해서 두 개를 곱해서 2t가 나오고 이 t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해서 이 합성함수 미분이 되는 건데 이 과정이랑 똑같다는 거죠. 이 역전파법이. 그래서 지금 앞에 봤던 계산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제 x랑 y랑 더했고 그게 t인 거고 더한 게 그 다음에 이 t를 제곱한 거죠. t를 제곱한 게 z다. 딱 이걸로 계산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색깔 화살표가 순전파인 거고 지금 여기서 진한 검정색 화살표가 그 역전파인 건데 보시면 이제 얘는 합성함수 미분을 봤을 때 얘는 자기 자신을 미분한 거니까 얘는 사실 1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거 곱한 거에다가 이 z랑 t를 z에 대해서 미분했죠. t를 z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 두 개를 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곱했어요. 근데 얘는 어차피 1이니까. 그 다음에 또 얘 이쪽으로 갈 건데 이쪽으로 갈 때는 이거 두 개를 또 가지고 오죠. 여기 두 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 t를 x에 대해서 미분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 거예요. 합성함수 방식이.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이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t 약분돼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z를 x에 대해서 미분한 이 합성함수 값이 나오는 건데 이게 역전파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거꾸로 가면 여기에 이 값이 처음에 있었을 때 얘를 미분한 게 2였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얘는 그 첫 번째 미분값에다 곱하기 그 다음에 이 y를 이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똑같죠. 여기도 z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곱했었잖아요. 이게 합성함수의 연쇄 법칙이었는데 역전파법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성함수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보면 이제 렐로 함수가 있죠. 그러면 렐로 함수는 수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x보다 클 때는
x가 0보다 클 때는 x 자체를 그대로 내보내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을 내보낸다. 근데 이 수식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그 그래프로 계산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가 순전파일 때는 x가 들어가서 y가 나온다. 이건데 여기가 이제 역전파 시작이죠. 그러면 이건 손실함수에 대한 y값에 대한 손실함수의 미분값인데 이게 첫 번째 값이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얘한테 곱하기 하고 이제 이거를 y를 이렇게 x에 대해서 미분을 했겠죠. 근데 이때가 x가 0보다 클 때죠. 그러면 그 미분값은 이게 지금 1이잖아요. 1이니까 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곱하기 1이 된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이것도 똑같이 왼쪽이랑 같이 진행된다고 치면 얘는 0이 곱해지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5차 역전파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그모이드를 보시면 시그모이드는 수식이 이렇게 생겼고 지금 여기서는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그럼 역전파법이 시작되면 이제 얘한테 y를 얘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의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1을 곱해줘요. 미분 역전파 할 때 더하기 수식이었으면 그대로 그냥 1을 곱해주고 그래서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이 마이너스 x를 이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x승을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걸 또 같이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서 봤던 그 연쇄법칙이랑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사실은 가려면 엄청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얘 미분을 하려면. 근데 지금 결과만 보면 이 가운데를 그냥 딱 시그모이드라고 이 시그모이드 공식이잖아요. 딱 시그모이드로 딱 막아버리면 얘는 그 가운데 과정을 다 생략하더라도 마지막에 이거는 이 y랑 x로만 가지고 이 미분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것들을 다 일일이 안 구하더라도 또 해서 넘기고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없더라도 그냥 이 중간 계산들을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 수식만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차 역전파법이 수치 미분 대신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